각국 생명공학기관에서 남아있는 실험 개체 기록, 삭제된 배아 편집 데이터, 그리고 영구진 실종 패턴을 함께 보면 기존 인간은 유지 대상이 아니라 대체 예정군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신인류라 불리는 개체들은 이미 연구 단계를 넘었고 실제 투입 직전 단계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레이트 리셋 이후 이어진 체계는 인간을 개선하는 흐름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정책 문서에서는 과거에 사용되던 보호 대상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대신 유지 비용이 높은 인구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출생률 감소는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고 조정 가능한 인구 규모 형성이라는 설명이 붙은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인구는 지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났고 강화된 의료 기준은 기존 인간이 생존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 인간 비율을 완만하게 줄이면서 신인류 개체가 배치될 공간을 확보하려고 한 시도를 일으킵니다. 2016년 이후 이루어진 크리스퍼 배아 실험은 명목상 질병 제거였지만 내부 기록의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근육 회복 속도 상승, 통증 자극에도 행동 중단이 없는 신경 반응, 공포, 분노 같은 감정 반응의 약화, 장시간 무수면 활동을 위한 대사 구조, 판단 과정 없이 명령 입력에 즉시 반응하는 패턴, 고강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체온, 근력, 속도가 상승하는 반응 등은 치료 항목이라기보다 설계된 기능을 갖춘 구조로 보입니다. 일부 배아는 실험 중 폐기되었고 일부는 기록 자체가 사라진 상태였으며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 일부는 퇴사 직후 연락이 모두 끊겼습니다. 비공개 부록에는 폐기된 개체들이 성장 과정에서 관절이 역방향으로 꺾이거나 근육층이 피부 아래에서 분리되거나 움직임 중 신체 일부가 자체 파열되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개체들은 발견 즉시 폐기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폐기 장소와 이후 처리 방식은 문서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습니다. 출생이 자연적 과정이 아니라 사전 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로 편입된 흔적이 확인됩니다. 유전 위험도, 행동 예측, 질병 발생 지수가 출생 허가 기준으로 사용되었고 심사에 미달한 배아는 치료나 보호가 아니라 폐기로 처리될 것입니다. 핵심은 기록입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배아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에 관한 책임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조가 유지된다면 허가되지 않은 인간은 태어날 수 없으며 전체 인구는 행정 절차만으로 조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기존 인간은 감정 변동성, 예측 불가성, 질병 위험 때문에 리스크 인구로 분류될 것입니다. 직접적 제거는 나타나지 않지만 접근 권한이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방식이 반복되는 끝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의료 접근 기준 강화로 치료가 차단되고 근로 적합도 자동 평가로 고용 기회가 줄어들며 보험 지급 기준 상향으로 생존 비용이 증가하고 공공서비스 점수 기준 강화로 생활권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서상으로는 단순한 자격 미달로 기록되지만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기존 인간은 점차 구조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유출 문서들은 실험 개체가 이미 생산 단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기록된 개체들은 비정상적으로 빠른 근육 회복, 통증 반응의 소멸, 감정 형성의 부재, 명령 입력에 대한 기계적 반응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졌습니다. 반면 일부 개체는 뼈 구조 과성장, 신경 개체 과흥분, 명령과 무관한 공격 반응, 관절 변형과 체형 비대칭 같은 이상을 보였습니다. 폐기된 개체 기록에는 골격 프레임 붕괴, 근육층 분리, 내부 장기 이동 같은 항목이 남아 있었으며 대부분 생성 후 며칠 안에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 이후 이동 경로는 검은색 블록으로 통째로 가려져 있었고 열람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동일 코드명을 가진 개체가 서로 다른 군사기지에서 거의 같은 시점에 독립적으로 보고되었다는 부분입니다. H-2-14로 표기된 개체가 2020년 2월 북미기지에서 기록된 뒤 한 달 뒤 동유럽에서 동일 코드로 보고되었지만 두 보고서 모두 곧바로 삭제되었습니다. 복제된 개체인지 동시 생산된 동일 모델인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높은 내구성, 감정 변동 최소화, 높은 복종률, 낮은 훈련 비용,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은 군사, 노동, 위험 환경에서 기존 인간보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정책들은 이러한 개체를 우선 배치하기 유리한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고
기존 인간은 경쟁에서 점차 배제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출생 허가 체계와 개체 생산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면 자연 출생 인간 비율은 급속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설계된 개체는 계획된 수량만큼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기존 인간은 의료, 고용, 복지, 교육 등 핵심 분야에서 역할을 잃고 조용히 사회에서 삭제될 것입니다. 이는 폭력이나 공식 발표 없이도 행정 절차만으로 실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18년과 2021년 사이 유전자 조작 개체 프로젝트 연구진이 프로젝트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사례가 연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류상 퇴사로 처리되었지만 연락 두절, 가족 실종 신고, 출국 기록 부재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자료에는 개체 이동 경로, 생존 평가, 조정 실패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프로그램 이름들은 H-2, 휴먼 익스펜션 라인, 레이어 프로그램처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료 일부의 마지막 페이지는 제목 한 줄만 남기고 모든 내용이 제거된 상태였으며 삭제, 편집, 변경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는 그대로지만 정보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 전체 구조는 인간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기보다 인간을 교체하려는 절차로 해석됩니다. 기존 인간은 구조 밖으로 밀려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신인류 개체는 이미 배치 가능한 단계까지 완성된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신인류가 실제 어디에 투입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동일 코드 개체가 여러 문서에서 반복 등장한 기록은 이미 제한된 환경에서 시험 운영이 이루어졌다는 의심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